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어학원에 다니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중국인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꾸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한 달간의 한국살이 때문인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중국 SNS에서 봤던 사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예전부터 중국에는 한국이 가난한가 아니면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인가에 대한 격렬한 의견이 오가곤 했습니다. 중국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한국이 나날이 선진국이 되어가고 또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인들이 정말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지 의심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한국 유행어로 치면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기생충이나 타인은 지옥이다처럼 반지하방 혹은 고시원에서 사는 삶이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GDP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중국보다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기생충이나 타인은 지옥이다는 일부러 영화나 드라마 설정을 그렇게 잡은 것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만 들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 같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건 실제 자료였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었죠. 실제로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은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부자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짜 현실에 대해 보여주겠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매우 빈부격차가 큰 나라라고 알려주며 영상에서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큰 빌딩과 화려한 저택에 대비되는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이나 반지하 방의 삶을 보여주며 사실 전자는 소수고 후자의 삶이 보통 한국인들의 삶이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못 사는 나라는 아닌데 이런 집에 산다고요? 빌딩을 뒷배경으로 한 판자촌 집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처음에는 그녀의 영상을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게시물을 영상으로 여러 번 게시하자 저 또한 점점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서 이런 공간이 존재하며 일부러 이런 주거지를 도시에 감히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소득은 높지만 실상생활은 미친 물가 때문에 더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문화를 선진문화로 받아들여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국인들이 중국 드라마를 보고 마라탕이 아주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면서 오히려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선망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한 저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야말로 과장된 것이었구나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막연하게나마 꿈꿨던 한국 유학도 포기하고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은 줄만 알고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무렵 포인트를 준다는 말을 듣고 언어 교환 어플을 깐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설치해서 포인트만 받고 지우려다가 호기심에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 교환 어플은 어차피 번역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답변을 준 한국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었는데 친구가 혹시 방학 때 홈익스체인지를 할 생각 있냐면서 제안했습니다. 영상 편집자인 친구는 이번에 재택 근무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 디지털 노마드처럼 한두 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홈익스체인지는 서로의 집을 바꿔 살아보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아예 홈익스체인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좀 난감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좋지만 굳이 가난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말을 고르고 있던 와중 친구가 자기 방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 동공은 커졌죠. 어머, 판자촌 집이라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잖아. 친구의 집은 의외로 깔끔한 흰색 벽지 방이었습니다. 웬만한 가전기구들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고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대학에서 저렴한 학비를 내며 공부하고 있다길래 많이 형편이 어려운가 싶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친구가 사는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한국에서는 제2의 도시라고 불리운다더군요. 중국으로 치면 광저우시처럼 지방 도시지만 제1선도시에 해당하는 큰 도시인 느낌이었죠. 다만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홈익스체인지를 하면 월세를 각자 부담해야 하는데
너무 물가가 비싸 과일이나 고기도 못 먹는다던 한국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집세가 비쌀 것 같았거든요.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만약 집 바꾸기를 한다면 월세를 서로 부담해야 하잖아. 너네 집은 월세가 비쌀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부산은 집세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비싼 동네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거든. 23만 원의 관리비까지 합하면 33만 원이야. 넌 학생이니까 이 정도 금액도 쉽진 않을 테니 대신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금액들은 내가 부담할 테니 그건 안 내도 돼. 33만 원이면 어느 정도인데? 어디 보자. 인터넷으로 계산해 보니까 1,800위안 좀 더 못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집이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된다고.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는 선전하고 월세가 그닥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선전은 일선 도시로 뽑히는 곳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전에서 그럴듯한 집을 구하려면 최소 1,500위안에서 1,800위안을 줘야 했고 여러 가지 옵션이 붙으면 2,000위안이 넘는 것도 기본이었죠. 그런데 관리비까지 합쳤는데도 선전 월세랑 똑같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방학을 맞아 친구의 한국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집은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와이파이 등 원래부터 풀옵션으로 모두 갖춰진 곳이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너무 지장이 없어서 현타가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잖아. 최저임금만 받아도 20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근데도 비슷한 월세를 받네. 중국은 평균 월급으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받지만 실상은 고소득들이 올려주니 평균 급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우리 언니가 사는 대도시는 평균 소득이 1만 위안이었지만 정작 사회초년생인 언니가 받는 돈은 5천 위안을 겨우 넘는 정도였습니다. 물가도 비싸다고 들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SNS 영상에 나왔던 것만큼 비싸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열흘 정도를 보내자 어렴풋이 그 영상들이 과장되어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중국 물가를 비교할 때는 저렴한 마트나 시장에 가서 비교하는데 한국 물가는 최고급 과일들도 진열해 놓는 백화점에 가니 비쌀 수밖에 없었죠. 부산도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야채나 채소 등을 구매해 보니 뜻밖의 비싸진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보다야 비싸겠지만 이거는 소득 수준의 영향도 있고 한국이 중국에 비해 땅덩어리가 작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대규모 경작이 가능한 곳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대규모 경작에 비해 단가가 셀 수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싸다는 기준도 중국 평균치로 봤을 때 이야기지 솔직히 일선 도시 기준이면 중국이 한국보다 싸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몇 개월 전 광저우에 놀러 갔을 때 숙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대형마트에 들렸다가 물가 보고 기겁한 게 미니 배추 3개에 20위안 가까이 팔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치면 3,000원 정도인 거죠. 맨날 집에서 부모님이 가져다주는 반찬이나 일품 요리만 먹고 살다 보니 요리는 토스트 같은 아주 간단한 요리 아니면 잘 안 해먹어서 대도시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외식비는 체감상 좀 비싸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이 역시 소득에 비례해서는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GDP나 평균 월급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로 여행 갔던 사촌 동생이 파스타 하나 사 먹는데도 13유로에서 15유로 정도 한다고 비싸다고 투덜대던 기억이 있습니다. 13유로면 한국 돈으로 18,000원 정도인데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란 한국으로 치면 김치찌개나 백반같이 일반 가정식이나 다름없는 요리인 걸 감안하면 오히려 비싼 거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부산에서는 김밥 같은 요리들은 3,000 이하에도 먹을 수 있었고 김치찌개도 7,000원대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SNS에서 흔히 올라오는 판자촌이나 허름한 집들은 부산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부산에 있을 동안 온갖 동네를 돌아다녔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처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1인 가구들은 원룸 건물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알아냈냐면 웹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 부동산 가격까지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매매 가격은 당연히 한국도 비싸지만 월세 가격은 흔히 말하는 저 같은 20대 여자들이 감당 못할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머무르는 수준의 오피스텔을 부산에서 구한다 치면 조금 싼 동네로 가면 월세가 2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더군요.
그렇다고 교통비가 엄청 비싸거나 생필품의 가격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교통비는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는 선전에서는 버스의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선전은 에어컨이 없는 버스와 에어컨이 있는 버스 요금이 달랐어요. 11km를 넘어가는 순간 노선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요금 상한선도 에어컨이 있는 버스가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버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였고 요금도 어떤 버스든 다 똑같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쏙 빼놓고 한국의 불리한 부분만 말한 거였다고 생각하니 중국 SNS에서 하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방학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워낙 쇼핑 방송이나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 한국 업체들도 이를 노리고 마케팅 직원으로 중국 직원들을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제 전공도 마케팅 쪽이니 딱 니즈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직원을 중국인 직원이라고 아무나 뽑진 않을 테고 한국인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춰야겠죠.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